안녕하세요.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권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HLB 주주님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중요한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방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HLB의 당관한 신약 리라포그라티닙 이거죠. 자,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HLB가 다시 한번 미국의 FDA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고,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불과 딱 한 달, 딱 한 달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단순히 FDA 신약 허가를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 당관한 신약 이미 FDA로부터 뭡니까? 희귀의약품, 그리고 혁신치료제, 이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심사 대상, 이걸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이었죠. 이때 FDA와 이 레이트 사이클 미팅, 그러니까 후반부 심사 협의까지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가 밝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현재까지 FDA와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승인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런 새로운 검토 사항도 역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뭐 FDA 승인을 미리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현재 이렇게 공개된 내용만 놓고 딱 보면요, 이 FDA 심사가 이제 최종 결정, 최종 결정에 가까운 구간까지 들어왔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최근에 20일 거래 동안에 이 증권사별 매매를 확인을 해보면요, 이 JP 모건,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 이런 메릴린치, 이런 주요 외국계 창구에서 상당한 규모의 누적 순매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또 이 공매도 역시 다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받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공매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 FDA의 최종 결정이라는 이 초대형 이벤트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과연 이 외국계 창고들은 지금 뭐를 보고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매도는 왜 FDA 결정을 앞둔 지금 다시 강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당관한 신약의 이 FDA 심사는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는 뭔지 오늘 방송에서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우리 HLB, 앞으로 쭉쭉쭉 잘 가자, 힘내자 하는 의미로, 좋아요는 지금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인 권 대표 뭐 했던 사람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주주님들 단타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려요. 제 프로필 보시면은 중요한 게 제가 매일 아침에 단타 종목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시작 5에서 10% 정도 가뿐하게 수익 내면서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 대표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이렇게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고요. 자격사항으로는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제가 1회 때 합격자고요. 호주에 있는 맥쿼리 대학에서 금융공학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매일 아침에 단타 종목을 드릴 겁니다. 이와 연결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프랍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나 자문사, 뭐 증권사 이런 데서 고유자산, 회사의 고유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프랍 트레이더의 특징이 뭐냐면요. 저 포함해 가지고요. 이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타 매매, 초단타 매매, 요런 것들을 해요. 요런 것들에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매일 아침에 단타 종목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매일 아침에 제가 언제 드릴 거냐면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때 드릴 거예요.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왜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렇게 주냐? 장 전에 주거나 아니면은 전일 중가에 주면 더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확률 차이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드리면요. 이게 확률이 말 그대로 50% 정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제가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때 종목을 드리잖아요. 이거의 승률은 70% 이상, 아니 80% 이상일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증권사나 운용사, 뭐 금융권에서 이 프랍 트레이더들은요. 9시 30분 이전에는 매매 자체를 거의 안 해요. 자, 그러면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뭐 하냐? 8시 이전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종목들을 뽑아놔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거를 체크를 하냐? 그날의 가장 강한 종목. 어떤 종목이 강할지를 체크를 합니다. 30분 동안에. 자, 그리고 그날의 장의 흐름, 상승일지, 보합일지, 하락일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일 강한 종목,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제가 프로 트레이더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요런 단타 종목,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매일 아침에 단타 종목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비중 같은 경우는 맥시멈 20%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수익은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되면은 말 그대로 단타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바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권 대표의 이 프로 트레이더 출신인 이 권 대표의 단타 종목을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 있죠? 이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7 행운의 7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매일 아침에 단타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5에서 10% 정도 가뿐하게 수익 내면서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간혹 가다가 제 자격사항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호주 맥쿼리 대학,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권 보이시죠? 자, 그리고 투자자산운용사, 제1회, 합격,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자격증들, 자, 증권투자 상담사, 이렇게 갖고 있죠. 그리고 선물거래 상담사, 그리고 증권투자 상담사, 이렇게 자격증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본론에 앞서 중요한 당부 말씀 좀 잠깐 드리고요. 계속해가지고 우리 HLB,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크게 먹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대부분 아닐 거예요. 오늘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계속 오르니까 이제는 더 불안해지고, 주변에서는 몇백, 몇천 수익, 이렇게 났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려오고, 결국 참지 못하고, 최근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시장의 돈은요,
절대로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식 시장에서는요, 영원히 주도주도 없고, 영원히 인기 섹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시장의 모든 관심과 수급,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지만요. 자,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이 모습이요, 마지막 과열 구간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요런 신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언제입니까? 2017년이죠. 이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요게 끝났을 때 시장의 이 막대한 자금, 요거 다 어디로 이동했어요? 바로 이 바이오, 이 바이오 섹터로 다 이동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2021년이죠. 이때 삼성전자, 구만전자였어요. 그쵸? 이 구만전자가 꺾였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식으로 주도 섹터가 정점을 통과하게 되면요, 그동안 소외받던 섹터로 이렇게 돈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새로운 대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은 반도체로 다 몰려 있고, 이 반대로 이 바이오, 요런 쪽으로는 오랫동안 이 공매도와 매도 압력, 요런 걸로 눌려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자, 그 말은 뭐예요? 반도체 장세가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자금이 들어오는 후보 역시 이 바이오 섹터라는 거, 바이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어서 속상하신가요? 속상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수익 자랑할 때마다 나만 없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요,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시면 안 돼요. 자, 반도체 끝나고 바이오가 움직일 때, 그때 미리 사둘 걸. 또 나만 없네. 이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시장은 이미 다음 주도주를 향한 이런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신호가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들이 아직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2026년, 2026년이죠. 이제 2026년도 이 하반기를 이끌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바이오 대장주, 이 세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테마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유효하고, 실질적인 이 재료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수급 가능성까지 제가 전부 검토한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저 역시 이거 주말 내내 자료 분석하면서 반도체 다음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면 과연 어디로 가장 먼저 움직일까? 이 질문 하나만 붙들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리포트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셔도 되고,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번만큼은 최소한 알고는 계셔야 한다는 거, 이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도주가 출발한 뒤에 알게 되면 이미 늦어요. 한 주만 사도 좋습니다. 큰돈 필요 없고요. 여러분 계좌에 단 한 주라도 담아두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다음 시장을 지배할 바이오 대장주 세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화면에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죠. 요 전화번호로요, 이렇게 주도주,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십시오. 요청 주시는 분들께 제가 정리한 핵심 리포트와 함께 이 바이오 대장주 세 종목 순차적으로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매수 여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요. 저 권 대표는요, 결과로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큰 돈은요, 항상 먼저 준비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십시오. 자, 먼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HLB 주주님들께요, 중요한 자료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요, 일반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자, 여의도 모증권사 임원으로부터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고요. 이 상위 1% 고객한테만 제공하는 이런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 제가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HLB 리버스라는 FDA 3차 CRL 관련 보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대외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좀 잠깐 보시면요. 자, 목차 한번 볼게요. 보니까 총 7페이지네요. 그러면서 뭐 CR의 3차 CR의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대응 방향, 향후 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자, 이 자료 지금 우리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요, 여러분께 완벽하게 지금 이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공시된 자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가 아주 어렵게 제가 구해온 자료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영상에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은 이런 전문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분명 캡처해가지고 또 여기저기 영상으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요, 이 자료 요청하신 분들, 구독자분들께 먼저 이렇게 공유해 드리기로 했고요. 일부를 제가 먼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 쏴드릴 거예요. 대신에 구독 꼭 약속해 주시고요. 위에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 있죠? 요 번호로요. H자료, 요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 자를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용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일정이 담긴 딱 2페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요, 이 H 자료, 이렇게 빨리 남기셔서요, 이 불안감으로 움직이시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H 자료라고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받든 안 받든 요청하신 분들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HLB의 미국 자회사죠. 이 엘레바가 개발하고 있는 이 리라포그라타나티닙, 요거죠. 자, 이 단과남 신약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확인된 이 단과남을 대상으로 하는 이 표적 항암제예요. 자, 이미 FDA로부터 이 희귀의약품, 그리고 또 이 혁신치료제, 요거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제출한 신약 허가 신청, 뭘로 신청이 돼 있어요? 바로 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FDA 최종 허가 결정일 앞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해가지고 9월 25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하면 9월 26일 전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얼마입니까? 8월 25일이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사실상 딱 한 달, 딱 한 달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자, 오늘 나온 요 보도 역시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날짜가 가까워졌다, 요것만이 아니에요. 지난 7월 24일이었죠. 이제 HLB FDA와 이 단과남 신약 허가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레이트 사이클 미팅,
즉 후반부 심사 협의까지 지금 마친 이런 상황이에요. 이 단계에서 허가 심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남아있는 쟁점이나 뭐 라벨링, 그리고 시판 후 요구 사항, 요것 등을 협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회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요거 중요하죠. 승인에 영향을 줄 새로운 검토 사항 제기되지 않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이 협의를 마쳤다는 거죠. 자, 물론 이것이 뭐 FDA의 당장 뭐 승인을 보장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FDA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승인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이 정보만 놓고 딱 봤을 때 심사가 예정된 절차에 따라 후반부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요, 또 이 간암 때하고는 또 좀 틀립니다. 자, 7월 간암 신약 요거 세 번째 CR을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임상 유효성이나 안정성 문제가 아니었죠. 이 FDA가 지적했던 거, 이 리버스라는 NDA에 연결된 제조 시설, 이 CGMP, 요게 문제였어요. 자, 당시에 이 엘레바도 추가 임상시험 요구나 임상 데이터 관련 지적은 없었다고 명백하게 밝혔고요. 이후에 FDA가 해당 제조시설, 요거 실사를 VAI, 요렇게 종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금 보여드린 건 캔서웍, 캔서 네트워크이죠. 웍이 아니라 캔서 네트워크, 이거 미국의 종양 전문 매체예요. 여기에서도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FDA가 세 번째 CRL과 관련된 제조시설 실사를 VAI로 종결을 했고, 이 HLB 측 설명에 따르면 이 분류가 해당 시설을 참조하는 허가 심사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주주님들 이 FDA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한 이유가 있죠. 뭡니까? 요때죠. 이 CRL, 세 번째 CRL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무너졌으니까 이 차트상으로 지금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7월 14일 날 24,0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죠. 뭡니까? 이번에 심사를 받고 있는 이 리라포그라타나티닙은 이 리버세라닉과 완전히 다른 신약이죠. 이 간암 신약 같은 거는 이 리버세라닉과 캄렐리주마브의 이 병용요법, 요거고요. 자, 이번에 9월에 이 FDA 결정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 표적 항암제예요. 표적 항암제인 이 당관암 신약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이 당관암 신약 후반부 FDA 협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중대한 쟁점 공개적으로 아직 확인되고 있는 상황, 확인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난 7월에 있었던 이 간암 CRL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뭐 요번에도 HLB니까 이번에는 안 될 거다, 반대로 이번에는 무조건 승인이다, 둘 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지나친 판단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FDA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하는지 요거 확인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는 왜 다시 이렇게 빠지는지, 그렇다면요, 이렇게 중요한 FDA 이벤트가 다가오는데 주가는 왜 반대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지금 차트 딱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7월 14일 날 이렇게 24,000원까지 무너졌던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들어서는 이렇게 3만원대 회복을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10일 날, 이때는 하루에 무려 8.98%, 이렇게 상승하면서 46,50원, 그리고 이후에는 뭐 44,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당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얼마입니까? 42,000원에서 44,000원 부근 요 구간이에요.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가지고 매물이 나오면서 이게 돌파하지 못했고 8월 20일 같은 경우는 41,100원 그리고 21일에는 38,400원 그리고 24일날 어저께죠. 이때는 37,800원으로 다시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에 36,000원대, 그리고 지금은 37,000원 부근, 36,000원대죠. 36,750원이니까, 이렇게 36,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요, 이렇게 이 7월 저점에서 시작된 1차 반등, 요 1차 반등 이후의 조정 과정, 요렇게 보는 게 우선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어디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얼마입니까? 35,000원 전후예요. 35,000원 전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구간에서 무너지면 최근에 만들어 놓은 요 반등 구간, 요 반등 구조가 상당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요 가격대, 35,000원대, 요 가격대 확실하게 지켜내면, 그리고 다시 거래량도 붙고, 이러면요, 물론, 이거 4만원, 뭐, 45,000원, 5만원까지도, 이렇게, 잘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외국계 창고,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최근 20거래일 동안에 이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1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JP모건이 63만 주 정도,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59만 주, 메릴린치가 54만 4천 주 정도, 이렇게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합산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약 177만 주를 이렇게 외국계 메이저 창고에서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렇게 우리 HLB 주가를 보면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외국계 주요 창고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매수 물량이 잡혔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언제입니까? 7월 14일 이렇게 주가가 24,000원까지 무너진 이후, 그리고 이 4만원 가격대, 이 가격대에 이 반등했던 이 구간과 상단 부분이 겹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별 요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자, 7월 25일부터 한 달 기간 동안 외국인 매수, 누적 매수가 어떻게 잡혔어요? 59억 6천만 원 순매수가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반면 기관계는 누적으로 소폭 요렇게 매도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외국계 창고 매수만 딱 보고 낙관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요거죠. 이 공매도 추이예요. 공매도가 다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20일이죠. 20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18.63%까지 이렇게 올랐었고요. 21일 날도 보면은 11.93%. 자, 그리고 어저께죠. 24일 날 공매도 다시 06%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어저께 하루 공매도 거래 대금만 약 50억 원. 이 정도가 돼요. 최근에 주가가 이 4만 원대에서 이렇게 37,000원, 36,000원대로 이렇게 밀리는 과정에서 이 공매도의 이 상당한 높은 비중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HLB는요,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 JP모건이다, 골드만삭스, 뭐 메릴린치 이런 외국계 메이저 창고에서 최근 20거래일 동안에 누적 매수가 잡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9월 FDA 결정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HLB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 해야 하는 부분은 명백합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이 외국계 창구의 누적 물량이 실제로 계속해 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 공매도가 계속해 가지고 증가를 하는지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지, 자, 그리고 중요한 이 가격대 35,000원 전후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요 복합적으로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요, 다 아실 거예요. HLB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이 간암, 요거 FDA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자, 4월에는 이렇게 69,400원까지 올라갔지만 7월에 이렇게 24,000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4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6,000원대로 또 내려왔어요. 자, 이 정도 변동성이면요, 우리 주주님들 하루하루 주가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이 하루하루 뭐 1,000원, 2,000원 움직임, 이런 거보다는요, 이 9월 FDA, 요거 이벤트를 향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당관한 신약 이미 우선 심사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사이클 미팅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설명 기준으로 현재까지 승인에 영향을 줄 새로운 검토사항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이 FDA 결정일까지 딱 31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서도 이 당관암 신약 FDA 이벤트를 의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FDA 이벤트 종목은요, 기대감만큼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뭐 막연하게 오른다 아니면 가격과 수급을 정해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현재 가장 중요한 가격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5,000원 부근 35,000원 전후입니다. 이 가격 지키는 동안에 7월 저점 이후 만들어진 반등 흐름이 완전히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요, 이 35,000원 마저 거래량을 동반해 가지고 강하게 이탈을 한다, 이러면요 단기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한다, 이러면요 첫 번째 확인 가격, 우리는요 38,000원, 이렇고요. 심리적 저항선인 요 4만원 가격, 요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분위기 바꾸려면요, 최근에 계속해 가지고 매물이 나왔던 요 가격대 42,000원에서 44,000원, 요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요런 모습이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주가 반등할 때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감소하는지 반드시 같이 우리는 체크해야 되고요. 저는 반드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지금 주가만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 44,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다시 36,000원대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HLB 다시 한번 지금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9월 25일, 이렇게 FDA 허가 결정 예정일,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최근 20거래일 동안 이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런 주요 외국계 창구에서 상당한 누적 매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반대로 공매도 비중 역시 두 자릿수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결국은 지금부터 상당히 치열한 수급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권 대표 앞으로도요, 이 FDA 결정일까지 이 회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은 물론이고요, 이 외국인의 수급, 외국계 증권사 창구, 그리고 공매도, 그리고 중요한 가격
가격대의 변화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FDA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요. 무엇이 실제로 중요한 내용이고 무엇이 단순한 기대감인지 최대한 빠르게 구분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요. 너무 하루하루 주가에만 휘둘리지 마시고요. 제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해가지고 같이 체크해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다 개개인이 다 알아서 대응 잘 하시겠지만요. 그래도 HLB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이 권 대표가 같이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수 가격이라든가 비중 조절을 언제 하면 좋은지, 그리고 확실한 이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립니다. 자, 권 대표 도움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제 도움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이 번호로요, 숫자 1, 이렇게 보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숫자 1 보내시면은 제가 이 종목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숫자 2,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주도주, 매집주, 요거 보내주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1년에 한두 종목 정도, 그리고 6개월 이상 끌고 가, 장기 투자할 종목이에요. 그리고 3, 4배 정도, 요 정도 수익 날만한, 요런 종목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숫자 2, 요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숫자 3, 요거는 뭐냐면요, 주식교육, 주도주 찾기 특강 이랬죠. 제가 외부에 강의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무료 강의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제 강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시간과 장소 확정되면은 제가 문자로 이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숫자 3,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 3개 다 안내 받고 싶다, 그러시면요, 그냥 숫자 1, 2, 3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요거 다 체크해 가지고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오늘 HLB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